우리는 모두 상처를 주고 또 받으며 살아갑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그 상처에 받는 쪽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인간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단 두 글자, 미안이라는 말이 어떻게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고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작지만 강력한 마법 같은 그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사소통 오해로 팀원과 갈등을 겪었던 순간, 이메일의 짧은 문구 하나가 예상치 못하게 동료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순간, 직장에서의 작은 오해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해야 하는 공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이런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상처를 줬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이 느꼈을 감정을 이해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단절된 관계에 다시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늦은 밤 감정적으로 쏟아낸 말 한마디, 그리고 멀어진 친구.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미리 연락하지 않았거나 친구가 비밀로 부탁한 이야기를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린 적, 또는 스트레스 받던 순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순간들이요. 친구 사이의 갈등은 특히 아픕니다.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의지하던 사이였기에 그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첫 발을 내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작은 오해가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과는 이런 단절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널 실망시켰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 우리 우정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정말 미안해. 이런 메시지 하나가 얼어붙은 관계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을 때, 또는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느꼈던 마음의 해방감과 관계의 회복이라는 감정을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에런 나자루스는 그에 져서 사과의 심리학에서 효과적인 사과의 5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책임 인정입니다. 내 잘못이야 라고 명확히 인정하는 것은 사과의 시작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설명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 이것이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곤해서, 바빠서와 같은 설명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후회와 공감입니다. 내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해요 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넷째, 보상 제안입니다. 가능하다면 손상된 것을 복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은 미래지향적인 신뢰를 구축합니다. 라자루스 교수는 진정한 사과는 단순한 말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합니다. 5가지 요소가 포함된 사과는 상처받은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관계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과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사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존 그로울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방어 메커니즘에 가깝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이 말은 결과보다 의도에 초점을 맞추며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너도 그런 적 있잖아. 상대방의 과거 행동을 들먹이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비난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순간 앞의 사과는 무의미해집니다. 미안해, 하지만 뒤에 오는 말은 대개 변명이나 정당화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서 미안해.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문제 삼는 표현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로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방어적 언어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에게 당신은 과민 반응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마크 로젠버그가 개발한 비폭력 대화는 사과에 효과적입니다. 비폭력 대화는 4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관찰, 느낌, 욕구, 그리고 요청. 이 구조를 사과에 적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판단이나 평가 없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회의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무시했어요와 같이 말이죠. 두 번째는 느낌입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 느낀 감정과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시 초조했고 당신은 무시당하고 실망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욕구입니다. 그 상황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인정합니다. 나는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하고 싶었고 당신은 당신의 기여가 인정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청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팀원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신뢰 관계를 쌓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구조로 표현된 사과는 단순히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소통은 점점 더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SNS 댓글, 이런 플랫폼에서도 갈등과 오해 그리고 사과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과는 새로운 도전을 가져옵니다. 텍스트만으로는 목소리의 톤, 표정,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미안해라는 간단한 메시지도 어떤 이모티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는 이모티콘 없이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냉담하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가벼운 사과가 과도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사과의 공개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개적인 갈등 후에는 공개적 사과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진정성보다는 이미지 관리처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공개 사과 이전에 개인적인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진심을 전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과는 가능하다면 영상통화나 음성통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사과할 때는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미안해라는 한마디보다는 무엇에 대해 왜 미안한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사과에서는 시간의 간격도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 말고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사과 후에는 직접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진심을 전하는 것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과의 힘은 그 후에 이어지는 행동 변화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사과는 점차 의미를 잃게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관계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리더가 사과 후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보일 때 팀의 신뢰도가 76%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 사과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신뢰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행동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 시간을 더 잘 지키기, 상대방의 말에 더 주의 깊게 경청하기, 감정적인 순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습관 들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죠. 이런 의식적인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진정한 사과와 그에 따른 행동 변화는 관계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갈등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건강한 소통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자신을 향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우며 깨진 신뢰를 복원합니다. 하지만 그 마법은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언제인가요? 또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인 적은 언제인가요? 그 순간을 떠올리며 혹시 아직 사과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